파과를 또 시사회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게 민규동 감독님 작품이더라고요. 여고괴담 시리즈 중에 제일 작품성이 있었던 영화로 여고괴담 2거든요. 그걸 이제 이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또 간신 이 감독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필모그래피가 장르를 안 가리고 하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나올까? 제가 그냥 요 비주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변성현 감독님이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크긴 했거든요. 근데 민규동 감독님이 맡았다고 해서 민규동 표의 킬러 액션은 어떨까? 이거 원작이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나라 원작 소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뮤지컬로도 나왔다고 해요. 물론 저는 둘 다 안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 빼고는 거의 프로 안 보기 전문이기 때문에 영화 얘기에만 집중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괜찮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들이 골고루 존재했던 영화인 것 같고요. 뭔가 명작이다, 뭐 망작이다, 뭐 그리고 재밌다, 뭐 노잼이다, 이렇게 딱딱 나누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배우들이 진짜 멋있다. 분위기 연출도 그럴싸하게 잘 나왔다. 전체적으로 스포일러가 존재하니까 감상평만 듣고 싶은 분들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등장인물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우리 주인공 이혜영 배우님, 여기서의 이름은 조각이에요. 크레딧에 신시아 배우님이 또 나오는데 조각의 아역으로 나오고요. 이때의 이름은 손톱이에요. 손톱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레전드라고 불리는 살인 청부업자고요. 근데 수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백발이고 노인이 된 거야. 그래서 한계가 왔어. 변기 물 하나 못 내려서 막 손도 막 이렇게 떨어서 막 잡아.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너무 오래 해먹고 있으니까 이젠 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와 레전드 하지만 속으로는 좀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킬러다. 투탑 주연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김성철 배우가 맡은 투라는 역할. 오래된 고인물이 있으면 신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스카우트해온 젊은 신예 청부살인업자야. 그리고 실력도 대단해. 투 하듯이 타겟을 몰고 쫄리게 만들어서 이름은 투예요. 뭐 돈이나 뭐 어떤 성공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난히 조각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그 연우진 배우님이 연기한 수의사인데 착해. 얼굴에 착하다고 써있어. 조각이 이제 길에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면서 서로 얼굴을 트게 돼요. 그러면서 귀여운 딸 하나를 홀로 키우는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고, 제일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좀 멋있었던 캐릭터 김무열 씨. 류라는 이름도 한자잖아. 이름부터가 뭔가 느낌이 달라요. 신성방역이라는 회사인데 얘가 이제 이 회사를 세우고 자기의 취지에 맞게 살인 청부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린 조각을 데려와서 먹여 살려줘요. 그리고 살인 기술도 알려줘. 왜 살인 청부업을 하냐? 세상에 쓸모가 없고 그리고 해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 벌레 같은 사람을 없앤다는 그런 직업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신성방역인 거예요. 인간을 때려잡는 세스코 같은 거죠. 그래서 줄거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청부살인을 전담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성방역. 이 할머니 킬러의 이름 조각이고요. 안에서는 대모님 이렇게 불려요. 조각이 보기에 지금 이 회사가 좀 변질된 것 같아. 초대 창업자 아까 말씀드린 김모열의 그 류가 세울 때만 해도 사적 제재이지만 이게 또 그래도 정의로운 명분으로 세워진 회사였는데 돈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돈 되는 일들을 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처럼 엄청난 마약 카르텔이야? 그럼 이제 다칠 것 같으면 안 하고, 대모님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강호도 마찬가지야. 근데 오래된 킬러가 눈에 가시야. 또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투라는 엄청 잔인하고 실제로 세기도 굉장히 센 애를 스카우트해서 슬슬 할머니 킬러를 압박하기 시작해. 김성철이 이혜영, 그러니까 조각한테 조금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어 보여요. 회방도 많이 넣고 능력 있는 신입이 이제 고인물 이사한테 들이받는다고만 느끼기에는 뭔가 좀 있어.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좀 전개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조각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근데 당연히 정식 병원에 가면 이게 뽀록 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으로 가. 거기서 이제 연우진이 잘 치료도 해주고, 조각도 이 과정에서 원래는 안 그런데 인간적인 틈을 좀 내줘요. 옛날에 자기 스승인 김모열을 이렇게 떠올려요. 류를. 그것 때문에 조금 약해져. 그리고 이걸 이제 김성철이 목격하게 되면서 씩 웃는 거야. 이 업계에서는 목격자가 있으면 그 목격자도 죽여버려서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사건 클리어인데 천하의 대모님이 이런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은퇴감이고 건수 하나 잡은 거거든요. 이 사건을 발단으로 우리 할머니 킬러 조각을 죽이려는 우리 투우와 그걸 막으려는 조각의 사투를 벌인 이야기가 바로 파과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배우 위주로 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와는 좀 다르게 이 영화는 배우를 빼놓고는 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이혜영 배우님. 근데 되게 카리스마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기가 어색하진 않았고, 저는 솔직히 이분 미안하다 사랑하다 때부터 처음 봤거든요. 그때부터 그 성격 있는 연기를 되게 능숙하게 잘하셨잖아요. 누가 보면 좀 오버할 수도 있고 오그라들 수 있는 연기들을,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소화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어색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킬러 액션이라고만 들었을 때는 왜 우리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감이 좀 없잖아요. 이게 체구도 작고 또 여자고 거기 노인이야. 머리 막 백발이야. 좀 그걸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뭐 둔탁하게 주먹과 주먹이 이렇게 팍팍 합을 섞이는 액션 위주보다는 송곳, 그러니까 도구, 송곳이나 칼처럼 뾰족한 것들로 접근해서 주로 뒤에서 습격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액션들을 주로 선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액션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설정에 대한 이해나 납득이 그나마 좀 됐어. 그러니까 물론 100%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할머니가 회복력이 엄청나. 덩치가 엄청 큰 거구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맞고도 막 바로 일어나서 다시 반격하고 이런 거는 뭐 근데 이해해야죠. 이 세계관인데, 이 만화 같은 세계관인데 몰입을 깰 정도의 어색함은 없었다. 제가 좀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할머니 킬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킬러 이야기다 보니까 액션씬에서 뭔가 보는 사람을 불편함을 일으키는 묘한 느낌이 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세긴 세. 이 세계관에서 거의 전설급이잖아요. 수십 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한 킬러라고 하거든요. 맞을 때 막 흰머리에 또 되게, 이혜영 배우님 여기서 되게 마르게 나와요. 야위게 나와. 근데 허리가 꺾이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얼굴을 막 건장한 남자한테 발로 차이고 이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세다는 게 머릿속에 지워지면서 저 어떻게 저분 어떻게, 약간 이런 어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걱정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는 이 장르를 전 노인학대 액션 장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나? 근데 사실 다 패거든요, 뒤에는. 근데 맞을 때만큼은 정규 교육을 받고 자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묘하게 불편하고 어떻게 막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진짜 김성철 팬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비중 있게 나오면서 또 멋있게 나와. 악역인데 김성철 짤들이 이게 OTT로 가고 나면 굉장히 많이 돌 것 같아요. 되게 캐주얼한 의상 입고 막 살인하기도 하다가 또 화면 바로 바뀌면 정장에 머리 딱 포마드 발로 세팅하고 우아하게 살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팬서비스라는 걸 좀 노골적으로 알리는 듯한 연출들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실제 출연 비중도 조각하고 거의 투탑으로 가장 많아요. 김성철의 영화 같다는 느낌까지도 들었거든요. 김성철 팬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연우진 배우님은 수의사 역할을 맡았죠. 근데 존재감이 전 딱히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칭찬이거든요. 그만큼 연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품 내 캐릭터가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사건과 사건을 이어주는 주요 트리거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진짜 일반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수의사 같았다. 그리고 김무열 배우님, 류.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여자분들이 설레할 만한 포인트들은 김무열이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김무열 팬분들도 이거 꼭 보세요. 비중이 김무열이 김성철보다 크진 않은데 나올 때마다 멋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무열 배우의 역할 자체가 과거, 그러니까 아역 시절의 이 조각을 육성하고 걷어서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다가 살인 병기로 만들어주는 그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도 써야 되고 실제로 진짜 막 1대 다의 격투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량은 김성철 배우가 더 많은데, 김성철 배우님은 영화가 힘을 써주는 느낌이고, 김무열 배우님은 본인이 그냥 이 얼마 안 되는 씬을 잘 따먹는 느낌? 확실히 설정 자체나 뭐 연출이 특이한 영화였어요. 살인 청부를 하는데 그 킬러들이 모인 회사라는 설정도 그렇고, 그다음 또 체계적으로 이제 의뢰를 받고 그 사건 파일이 있고 진행할지 말지 선택하고, 특이하긴 한 영화다. 그리고 노인이 주인공이 돼서 살인 청부업을 하는 이런 영화도 정말 거의 최초 아닌가? 최초라고 생각되거든요. 뭐 김옥빈 나왔던 악녀 이런 거 이제 젊은 여성이었는데, 뭐 굳이 찾자면 캐릭터 중에서는 미국 영화 중에 레드 같은 영화에서는 뭐 헬렌 미렌 같은 분들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또 연출이 그러니까 만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영화 느낌보다는 만화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제 보고 나서 이게 원작이 있구나 어쩐지라고 머리를 딱 쳤던 것도, 그 원작이 소설이다 보니까 대사 자체들도 소설로 읽으면은 무난무난할 대사들을 이렇게 영화로 옮겨서 그대로 반영한 것 같거든요. 이게 글로 읽을 때랑 뭐 대사로 말했을 때 글은 별로 안 어색한데 대사는 오그라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도 조금 섞여 있긴 해. 그리고 장르도 장르다 보니까 오글거림과 간지남을 넘나드는 그런 톤의 영화라고 해야 되나? 두 개가 공존해요. 전체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밝혔지만 그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설정이 그렇다 정도지 그래서 싫다 뭐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일단 확실히 취향 탈 것 같은 영화라는 건 분명해요.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볼 것 같기도 해요. 뭐 배우 보는 맛이 좀 있고 장르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도 좋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추천함은 아니고 영화관에서 봐도 되냐 아니면 그냥 OTT로 봐도 되냐 정도일 텐데, 일단 저는 시사회로 봤기 때문에 그냥 저냥 볼만했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또 영화관까지 가야 되는 수고로움까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그냥 OTT로 봐도 되는 라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좀 더 나았고 대중적으로도 야당이 더 흥행할 것 같았고요. 얼마 전에 봤던 거룩한 밤보다는 파가가 훨씬 낫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현재 구독자분들이 2350분이거든요. 그래서 2350분의 구독자 여러분들 늘 그렇듯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탭 가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는 썬더볼츠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 먼저 풀어보려고 하고, 솔직히 저 마블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썬더볼츠도 기대조차 안 했는데 또 이게 성난 사람들의 감독님이라고 해서 조금 기대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고, 어쩌면 나는 이런 취향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미션 임파서블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를 한다고 해서 거의 기대를 안 하다가 우리 톰 형님이 내한을 하시면서 통 크게, 근데 아직도 이게 믿겨지진 않아. 한국에서 칸보다, 최초 공개하는 칸보다 더 이분이 한국에 무슨 숨겨놓은 무슨 맛집이 있는지 아니면 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지 할 정도로 매번 이렇게 성실하게 와주시는데 일단 너무 감사한 입장이고, 솔직히 진짜 기대되거든요. 만약에 보게 되면 역시나 빨리 촬영해서 하루라도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